8월 17일 생생 주식입니다. 7월 미국의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6월 대비 0.9% 급등으로 나왔죠. 2022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가 급등을 했고요. 항공료가 상승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은 시장의 예상치하고 큰 차이는 없었다. 시장의 전망치는 0.2%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0.9% 급등으로 나온 건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은 예상치와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증시 자체는, 미국 증시 자체는 뭐 큰 영향을 주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 PPI 내용을 통해서 놓고 볼 때 도소매업자들의 마진인 이 유통 서비스 마진이 예상 밖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거는 공급 자체에 관세 충격이 여전히 흡수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자 쪽에서 이제 한계에 이 관세 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되거든요. 이제 소비자, 그러니까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여전히 좀 불안 요인으로 향후에 어떤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PPI라는 게 이제 시간 차이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이 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의 PPI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7월에 PPI가 급등했다라는 것은 시간 차이를 두고 이 소비자 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낮아졌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는요, 금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PPI가 급등한 가운데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었는데 다우지수는 오히려 조금 더 위로 올라갔어요. 목요일과 금요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S&P 500 지수는 옆으로 좀 횡보한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가 약간 눌리긴 했지만은 크게 눌리진 않았습니다. 그죠? 살짝 눌린 그 정도에 좀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증시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이번 주에 후속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국내 증시로 가서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자, 일요일이니까 이제 주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일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앞에서 이제 5주선 하향의 음봉이 나왔고, 지지난주에 5주선을 다시 회복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5주 이평선을 지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코스피 지수가 5주 이평선을 저점상 지지하면서 그 위로 마감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에는 어디를 체크하느냐? 자, 먼저 첫 번째로는 5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역시 3188포인트, 자, 여기를 지지로 유지하는지를 계속 봐줘야 되고요. 위쪽으로는 3229포인트 위로 흐름을 가져가면서 마감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3188포인트 지지하에 3229포인트 위 흐름을 통해서 위로 마감시켜 나갈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역사적 신고점 경신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3188포인트의 5주 이평선을 하향하는 쪽으로 이번 주 흐름을 마감시켜 나간다, 이러면 이거는 단기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를 기준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역시 주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역시 말씀드린 대로 5주이평선 하향 음봉 이후에 5주이평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는 5주이평선을 지지로 전환하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따라서 지난주 흐름은 일단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도 긍정적이다고 지난주 5주이평선 지지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요 윗꼬리 음봉의 이 고점권을 돌파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음봉의 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위쪽으로는 매물 공방이 병행되는 그러한 성격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코스닥 역시 이번 주는 두 곳을 체크해 보는데 먼저 첫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805포인트에 5주이평선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820포인트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805포인트를 지지하면서 820포인트 위로 흐름을 가져가는 가운데 위에서 마감시켜 나가는 그러한 이번 주 흐름을 만들 경우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고, 코스닥은 긍정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 850포인트 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그랬죠? 예,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고, 물론 805포인트를 하향하는 쪽으로 이번 주 흐름을 가져간다 이러면 이건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코스피와 코스닥의 각각의 지지와 위로의 어떤 흐름의 기준점을 확인하시면서 후속 흐름을 체크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주 초반에 우선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금액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바로 이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 중에서 금액 기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전기,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LG노텍, HD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ABL바이오, 펩트론, 원익IPS,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올릭스, 로보티즈, ISC, 동진세미캠, 에코마케팅, VT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요, 각각의 어떤 그 흐름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자, 일봉 차트에 이렇게 놓고 볼 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초반에 일단 뭐 관심을 가져봐도 뭐 크게 문제들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중에서 보면은 ABL 바이오,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보면은 요런 종목이네요. 펩트론. 이건 괜찮네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ABL 바이오나 원익 IPS 요 정도가 뭐 눌림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는데, 추가로 오른 상태, 지난주 오른 폭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오른 상태에서는 추격 매수하진 않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눌림에서는 뭐 봐도 되는데 말이죠. 추가로 오르는 상태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유리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뭐 주 초반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식장인 8월 가격 할인 이벤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주식장인 카페 공지사항글에서 확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매매 파이팅을 해보도록 할게요.